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흥이 깨지잖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와이프 안 들려줬죠. 오케이. 알고 보니 제수 씨 아니에요? 설마. 그런 거 있잖아요. 직속 상사. 여러분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침대 위 계약. 많이 가는 방송국에서 만드는 영화 팟캐스트 제 15화 네. 맞나요? 네. 15화입니다. 네,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가라앉는 배에 타고 있는 윤 PD입니다. 아, 요새 멜로 영화 보는 재미에 흠뻑 빠져 있는 장 PD입니다. 네, 아직도 숙취가 깨지 않은 김종 PD. 또 처먹었어. 오늘도 먹을 거면서. 뭘 또 먹을 건데? 아, 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 맥주를 거의 한 40잔 먹은 것 같아요. 예, 저분의 간은 이제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제 혹사당하고 있는. 잘 간. 먹지도 못해. 아니 근데 여건 PD가 훨씬 많이 먹기는. 근데 나는 되게 자주 먹는 건데. 근데 어제는 그래서 일부러 어제는 제가 소주만 먹었어. 아니 맥주만 먹었어요. 소주 안 먹고. 근데 자주 먹는 게 더 안 좋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거 뭐든 폭음도 다 안 그렇지. 좋은데. 아니 근데 집에서 캔 맥주 하나씩은 안 해요? 잘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 아 와인? 그래요? 난 어. 맨날 먹는데 집에서. 아니 집에서 영화 보면서 출근 어떻게 해요? 중독 아닙니까? 아 근데 캔 맥주 중독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중독. 그게 요즘에 처음에 4캔만 원 하다가 지금 올랐잖아요. 4캔만 원이. 12,000원 하죠? 그러니까 12,000원 하니까 이거를 보통 근데 4캔을 사면은 한 3캔은 먹는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 영화 한 편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2022년에 삼성카드에서 나한테 결제 내역이 왔는데 김호정님이 가장 많이 쓰신 곳을 하면서 편의점 축하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편의점에서 1,700만 원을 썼더라고. 월급의 거의 대부분을 썼네. 그러니까 거의 내 모든 지출은 편의점이야. 그 정도면 차라리 술 공장을 차리시는데. 근데 맥주 그게 공장 뭐 나쁘지 않거든요. 그때는 또 자취할 때니까 그냥 음식물도 마트 이런 데 안 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거의 인스턴트 사오고 막 이러니까. 근데 맥주를 그렇게 먹으니까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처음에는 피처를 샀어요. 응. 피처가 훨씬 싸잖아요. 근데 김이 빨리 근데, 빠지지. 김이 빨리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펠리츠인가? 편의점에 가면 1,600원짜리 맥주가 있어요. 국산에서 코끼리 그려진 거. 뭔지 알아. 알아. 필라이트. 필라이트가 1,400원에서 1,600원 정도로 되게 싸요. 카스나 클라우드 이런 국산 맥주보다 더 싼데 그 필라이트는 맥주가 아닙니다. 그 거기 보면 맥주 아니라고 써지. 기타 음료인가? 네, 기타 그래요? 음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포주라고 되어 있는데 맥주와 비슷한 맛을 내고 알코올도 들어 있지만 맥주의 보리 함량과 조금 다른 거기 때문에 가격이 되게 싼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취하면은 그 맛이거든요. 근데 저 호정 선배처럼 먹을 거면 차라리 그게 나요. 내가 진짜 혼수품에 넣을 거 말까 되게 고민했던 건데 LG에서 나온 홈브루잉 기계가 있어요. 아 그래요? 집에서 생맥을 만들어 집에서 먹는 생맥 기계. 만들어 뭘 먹는 넣어서 기계예요. 먹는 겁니까? 효모를 넣으면 하루가 이틀 정도 발효를 하면은 나와요. 그건 꼭 사야 되는. 그거 꼭 혼수로만 사야 되는 겁니까? 아니 뭐 혼수로 사면은 이제 뭉태기로 가전제품 묶이면 싸지니까. 근데 개별로 따로 사기에는 가격대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부모님 생일일 때 선물이라고 선물을 해드리고 집에서 내가 먹는 거. 우리 엄마 아빠가 맥주를 안 먹어. 이러나 저러나 머리를 우리 엄마 굴려봐도 아빠 맥주를 안 먹어. 근데 맥주는 먹으면 배가 불러가지고 취하기 전에. 그죠. 배가 불러서 안주를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건강에 좋다 그래서 와인을 좀 이틀에 한 번 걸러 먹어요. 와인 맛있어요. 레드 와인을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한 병을 다 먹어가지고. 까면은 다 먹어야 되는 사람이야. 문제가 있구만.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 잠 안 올 때 럼 같은 거를 사서 한두 잔씩 먹고 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이제 불면증이 심해서 자취할 때 그거를 사실 로망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딱 럼을 이렇게 찬장 있으면 거기 딱 문 열고. 그렇죠. 코스트코 가가지고 럼을 사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딱 한 두세 잔만 먹고 자야겠다. 언더락으로 얼음 넣고 영화 보다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취하잖아. 이게 사람이 취하면 절제력이 사라져요. 보니까 호정 선배 주사가 그거더라고요. 취하면 술 더 먹자 그래. 술을 부르는 스타일.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3분의 2가 없는 거야. 럼이 머리가 깨지겠는 거야 진짜. 간이 소리 지르고 있었겠네. 살려달라고. 간이 주인을 잘못 만났어. 적당하게 먹으면. 한 주 동안 뭐 하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목포를 갔다 왔습니다. 오, 놀러요? 그 부모님 댁 갔다가 부모님이 그냥 집에 있지 말고 나가자 그래가지고 목포로 갔다 와서 목포에서 그 손혜원 의원이
그 부흥시키려 했던 그 근대화 거리도 갔다 왔어요. 거기 이제 박물관 같은데 갔는데 거기 이제 민주항쟁과 그 반일운동에 대한 설명들이 쫙 있더라고요. 투쟁 의지를 불태우고 언론노조 총무국장답게 좋은 태도입니다. 빨갱이들. 샴페인이 뭐였습니까? 저는 와이프가 통신사로부터 그 티빙 1개월 무료 쿠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구장창 그걸로 알쓸별작 그거 몰때기로 봤습니다. 몰빵으로. 제가 그 시리즈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류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김상욱 교수랑 심채경 박사님 얘기하는 내용들이 되게 흥미롭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어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장지용 PD는 교양 콘텐츠 말고 문화오락 콘텐츠도 소비를 안 합니까? 영화 말고? 제가 보는 유일한 예능은 놀라운 토요일 놀토 그거 말고는 보는 거 없어요. 진짜 이상한 진짜 재미없게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예능을 보는 게 더 재미가 없어. 요새 예능 PD님들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능 재미가 없다니까 요새. 아니 그 TV 말고 OTT 예능들이 요즘 핫하잖아요. 나는 솔로도 뭐 이런 거랑. 나는 솔로 완전 극혐합니다. 왜? 아니 그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실 사람의 어떤 진실한 짝을 찾아주는 느낌이 아니라 전부 나와서 노이즈 마케팅만 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나는 솔로는 현실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또 유명한 몇 개 더 있잖아. 돌싱글즈, 돌싱글즈, 하트 시그널 뭐 그런 거는 다 그럴 수 있는데. 하트 시그널, 돌싱글즈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관계를 너무 라이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질 수 있는. 특히 근데 이게 어쨌건 그런 게 단순히 연애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는 솔로도 그렇고 이게 어쨌건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랄까 라이트하게 그 관계가 보여지고 그 관계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여자 찾으러 총혈전반대까지 간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물론 내가 그 방송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보도되는 내용들로만 보니까 내로남불이 좀 심하네. 거참 피곤하네. 근데 아무튼 그래요. 그 사람 이렇게 짝짓기 프로그램은 예전에 그 사랑의 리퀘스트였나 그 짝대기 해주는 프로그램 옛날에 있었네. 나는 어린 시절에 그것부터가 되게 불편했어. 그렇게 아니, 미팅 소개팅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팅 안 했어요 대학 다닐 때? 미팅할 때 보면은 존나 나갔죠. 나는 존나 달라. 현실 반영 방송에 아니 이제 그런 거지. 내가 그렇게 사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진 않잖아. 근데 방송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왠지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솔로인데 그런 프로그램에서 출연 제의가 왔어. 그러면 응하실 겁니까? 전 안 나가요. 전 안 나가요. 영업이 나가고 싶어요? 궁금할 것 같아. 그런 목적으로 나갈 수 있겠다. 거기 나간 다음에 뭔가 내가 내 정치해? 이름으로 그걸로 정치하는 거는 아니고. 얼마 전에 안 그래도 나는 솔로다에 나오는 사람이 정치 유튜버여가지고. 그렇죠. 반미 유튜버여가지고 난리 났어요. 영철인가? 그 나는 솔로에 나와가지고 지금 돌싱글즈 편에 나오는 그 뿔테 안경 낀 너디한 느낌을 가진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기사 봤어요. 네, 그분이 알고 보니 반미 유튜버였다라고 해가지고 이슈가 커지고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근데 그럼 어떠나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 아닌가? 불법만 안 저지르면 되는 거지. 방송 나오는 데는 다 목적들이 있으니까. 그럼 지용 PD는 이제 돌싱글즈 이런 나가면 좀 안 될 것 같고 나는 솔로도 못 나가고. 저 강철 부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밥부터 좀 들 드세요. 강철 부대 미션이 많이 먹기 이런 거면 되잖아. 그런 거만 할 수 있다고. 맨밥 많이 먹기 뭐 이런 거. 강철 부대 같은 프로도 보십니까? 그 예고편만 봤어요. 그러니까 채널 돌리다가 봐가지고 이번에 누가 나온다더라라는 기사를 봤죠. 뭐 미국 특수부대가 이번엔 나온다더라. 예능도 뭐 기사로 소비하시는 분이야. 뭐 그 기사를 그냥 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지만 페이스북이나 그 인스타그램 하다 보면 짤들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고를 뿌리니까. 굳이 뭐 풀로 4시간을 소비하지 않더라도 뭐 핵심은 뭐 알기는 하게 되는 것 같은. 저번 거 재밌었다는 스포티파이의 의견이 드디어 스포티파이에도 의견이었을까? 읽어주십시오. 우리 또 살아있는 실존 청취자 한 분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포티파이에
그레티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이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고아라 부분 편집 안 된 것도 웃기고 애니는 생소한 장르인데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에피였습니다라는 그래서 약간 여성분의 느낌이 물씬 나는 약간 설레는 댓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아라 부분 편집 안 하는 것까지 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참 알아주셔서 감사하네요. 결국은 넣었죠. 와이프가 와이프 안 들려줬죠. 오케이. 알고 보니 재수 씨 아니에요? 설마 아닐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 근데 성장성이 너무 줄었어. 팟빵 보니까 여전히 구독자 11명이에요. 그냥 하는 거죠. 이거 들키면 안 돼요. 장시웅비 회사 욕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사 행위하고 있는데. 날 징계해라 할 테면 들어와. 아 근데 제 최근에 웹소설 시장을 한번 봤단 말이에요. 네. 웹소설 시장이 웹소설 보세요? 아니요 웹소설 안 봐요. 저도 안 봅니다. 안 보시죠? 네. 웹소설 시장이 엄청 크더라고요. 웹툰과 거의 비견하다고 하긴 하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웹툰이 먼저 산업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화책을 보던 세대에서 웹툰 시장이 산업으로서 성장을 하고 그 모델이 이제 웹소설 모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웹소설은 네이버랑 카카오 페이지가 가장 큰 플랫폼이 되고 거기에서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좋은 것들을 막 100만 조회수가 넘어가는 것도 태반이더라고요. 근데 웹소설 콘텐츠에 아주 독특한 지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웹소설을 보는 TPO,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이라 그러죠. 가장 높은 TPO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전. 네, 자기 전 침대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침대. 웹툰은 회사 컴퓨터에서도 보기도 하고 책은 지하철 출퇴근길에 보기도 해요. 전자책으로도 봐요. 하지만 웹소설은 그러지 못해요. 웹소설은 쓰는 사람과 쓰는 사람은 물론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자신이 그것을 쓰거나 읽었다는 사실을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 1인 콘텐츠라는 거예요. 내 친구도 결혼하는데 여자인데 그 남편 몰래 등 돌려서 본다고 그랬어. 그래요. 그러니까 자극적이겠네. 그렇기 때문에 웹소설 시장은 아주 부끄러워요. 우리도 부끄러운 그런 시장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웹소설들 제목들을 보면은 위험한 나의 보스, 욕망의 품격, 도망쳐봤자, 한숨만 나옵니다. 배드 초이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직속 상사, 여러분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침대 위 계약, 복종의 자세. 근데 저런 것들이 필요한 게 저게 그런 생각들을 증폭시킬 수 있지만 일부분은 그런 그 더러운 욕망들을 저걸로 통해서 풀 수도 있어요. 해소한다? 그러니까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욕망성들을 드리는데 이걸 대놓고 하면은 사실 야설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야설도 대놓고 하지 윤리적으로도 말지. 문제가 될 수 있어. 근데 이거 제 웹소설들은 소재는 자극적이지나 묘사가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웹소설 시장을 보다가 웹소설 시장에 가장 큰 그 장르가 4가지가 있습니다. 무협, 그리고 두 번째가 BL.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게 로판이라 그래서 로맨스 판타지. 로맨스 판타지는 이제 로맨스물인데 그 베르사유의 장미 같은 세계관 있죠. 유럽 황실, 과거 유럽. 그 다음이 로맨스입니다. 가장 큰 시장이. 그래서 우리 팟캐스트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걸 자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 전에 이거를 듣는 타인과 형태로. 공유하지 않는 거야. 자기 혼자 듣는 거야. 그럼 좀 더 조용하게 녹음해야겠네. 약간 ASMR처럼. 누가 우리 ASMR을 듣습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로맨틱 코미디를 로맨틱을 잡았는데 이런 시장이 존재하겠구나. 우리도 언젠가는 거기에 완전 얹혀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음 리뷰는 웹소설로 합니까? 안 돼. 야, 웹소설 리뷰 재밌겠다. 안 돼. 장지훈빈 하다 뛰쳐나간다. 그래도 좀 격이 있는 대중문화를. 근데 이 사람 이래놓고서 침대에서 와이프 몰래 볼 사람이야. 아닙니다. 나는 정말 지금 듣기만 해도 몸서리 쳐져. 그래서 설정이 기가 막혀. 막 그 옳지 잘했어 먹어 이런 게 제목이거든요. 저번에 너의 밧줄은 이후에 연타. 요새 많이 굶으셨나? 아니 저는 그러니까 웹소설을 시장을 공부한 거지 웹소설을 보진 않았어요. 친구들 여자애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작품 추천해 주는 게 약간 있어요. 2030 여성들이 되게 많이 봐요. 엄청 진짜 많이 본대요. 그리고 그 웹툰처럼 쿠키 굽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거 똑같은 시스템이어가지고 네. 웹툰으로 낮에 보고 그걸로 모은 쿠키를 저녁에 웹소설에 쓰고. 그래서 저희 이걸 보다 이 시장들을 좀 보다가 좀 먹물적인 생각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이게 웹툰도 지금 시장이 이분화가 됐어요. 공급자가 그림 작가와 스토리 작가가 나눠져 있잖아요. 맞아요. 웹소설은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막 다양해져요. 막 무빙 나오고 모두 나오고. 근데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의 힘은 여전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매체가 변화해도. 그렇죠. 네, 재벌집 막내 아들도 웹소설이 원작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는 계속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야기를 찾는 본능은 변하지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모두 웹소설 작가가 돼야 한다. 응? 그래서 제가 간다고? 1억 번은 웹소설 작가 되기라는 책을 어제 샀습니다. 근데 소설은 경험이 많아야 돼. 그래서 지금 장지웅 PD의 통일전망대 가는 이야기로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볼까 중이에요. 이거 영업 비밀인데. 네. 아무나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정말 귀하게 얻은 정보인데 이거. 남에서 온 남자, 북에서 온 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북 관계 이런 거 괜찮아 보이잖아 제목으로. 관계? 오늘 흐름 이상해. 술이 들깨서 그래요. 자, 아무튼 이번 주의 영화는 상견이. 네, 상견이. 상견이. 나 처음에 무슨 상간 뭐 이런 건 정말 상견이고요. 리프레시. 네, 그 상견이고 대만 영화입니다. 대만 영화고 네. 황천인 감독이고요. 그리고 가가연, 허광한, 시베구 등의 이제 대만 스타들이 만든 영화고 드라마 원작입니다. 드라마 원작인데 배우들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드라마랑. 네, 일단 여자 배우는 같더라고요. 감독도 같은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메가히트를 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영화 편으로 만들었던 영화인데 일단 영화도 나쁘지 않았던 평가들을 받았어요. 근데 드라마가 워낙적으로 히트를 쳤기 때문에 드라마를 봤던 사람들이 다 본 거겠죠.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드라마랑 영화의 결말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결말이 좀 다르다. 결말이 다르대요. 그런 영화였습니다. 장지영 PD님, 네, 자기 소개해 주시죠. 예? 자기 소개. 자기 소개했나?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오늘 정신들이. 자, 오늘 할 영화 상견이 2022년작입니다. 이 영화의 그 왓챠의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요. 타임라인이 테넷보다 어그러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난 이야기 포기했어. 제가 지금 정리를 하더라도 잘 안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나무 위키에서 찾아보시는 것이 헐배났다. 라고 얘기해 주는데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이 영화에 시작할 때 이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을 좀 묶어주는 핵심인 소재가 이 노래예요. 이 우바이라는 가수가 실존하는 가수입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우바이라는 가수의 라스트 댄스라는 노래인데 이 여주인공 황위시안이라는 친구가 그 밀크티 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이 우바이의 라스트 댄스라는 노래를 처음 듣는데 꿈에서 들어본 것 같은 노래고 뭔가 이게 알듯 말듯한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뭐냐 이렇게 찾으면서 카페에서 같이 알바하는 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에 남주인공인 리쯔웨이가 나타나면서 밀크티를 주문합니다. 근데 이제 리쯔웨이도 황희시안도 영화가 시작할 때 보면은 황희시안은 뭔가 이 리쯔웨이와 비슷하게 생김먹은 남자랑 뭔가 이렇게 꽁냥꽁냥한 시간을 보내다가 꿈에서 깨고 이 리쯔웨이도 마찬가지로 꿈에서 이 황희시안과 비슷하게 생긴 여자랑 꽁냥꽁냥 하면서 잠에서 깼거든요. 그래서 서로 둘이 봤을 때 서로 뭔가 알아보는 것 같은데 또 서로 마치 누군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 상황. 그래서 리쯔웨이가 계속해서 이 방문하면서 어쨌건 둘이 야식 데이트에 성공하게 되고 이 황희시안과 이 리쯔웨이가 어쨌건 연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연애를 하다가 시간이 흘려서 2017년이 되었을 때 이 황희시안이 상하이로 발령나게 되고 이 둘은 롱디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영화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황희시안이 중간에 기억이 잘못되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봤던 이 스토리가 다 잘못됐던 거지. 2014년 3년 전이었던 7월 10일에 남자 주인공인 리쯔웨이는 사고로 죽었었던 거고 황희시안은 3년 동안이나 이 리쯔웨이를 잊지 못하고 상상 속에서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황희시안이 그 3년 뒤에 2017년에 본인의 사무실 책상으로 우연히 배달되어진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배달되어진 택배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우바이의 라스트 댄스가 담겨 있는 카세트 테이프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무실에서 이게 뭐지 하고 듣는 순간 얘가 잠이 들어버리고 기억을 잃으면서 갑자기 닮은 꼴의 천원루라는 인물의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테넷보다 더 어그러지는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말하면서 잘 모르겠어요. 이건 봐야 돼. 아무튼 이게 이 천원루가 된 황희시안이 바로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2014년 7월 8일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이틀 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쯔웨이를 살리기 위해서
천원루의 몸에 들어가 있는 황희시안의 시점인 거겠죠. 이 황희시안이 허겁지겁 달려가가지고 이제 리쯔웨이를 살리기 위해서 모두에게 이 리쯔웨이 남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의 친구인 모준재라는 인물 그리고 본인 천윈루의 몸속에 있는 본인과 이제 본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황희시안 4명에게 이 이틀 뒤에 이러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거고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고 하는 과정을 벌이고 감시를 시작하는데 결국은 어쨌건 결과가 계속 같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천인루와 황희시안이 죽는 결말과 황희시안과 리쯔웨이가 죽는 결말이 계속해서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쨌건 이 서로의 죽음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천인루와 모준재가 결국은 이제 이들의 정보로 찾아보다 보니 이 중간에 천인루라는 인물 그러니까 황희시안이 다시 현대로 돌아왔었을 때 천인루 못하겠다. 닮은 꼴 천인루를 찾아갔더니 얘가 또 양아오라는 그 원래 상하이 본부에 있었던 본부장의 와이프였어. 근데 알고 보니까 얘도 이제 그 본인이 일기장을 통해 가지고 양아오에게 남겼던 내용 중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양아오가 이 라스트 댄스를 또 누워있는 그 사고로 누워져 있었던 천인루의 귀에 꽂아주면서 천인루가 또 과거로 가요. 그렇죠. 근데 천인루가 과거로 갔을 때의 몸뚱이는 누구의 몸뚱이냐? 황희시안의 몸뚱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 결국 놓고 영화가 끝날 때쯤 돼서 정리를 하면 이 4명이 모이는 장면에서 황희시안은 사실 천인루의 몸에 들어가 있는 거고 천인루는 황희시안의 몸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 리쯔웨이는 누구였지? 그 다른 남자의 몸, 젊은 남자의 몸에 들어가 있었고 어릴 때 왕따였던 서로의 어쨌건 그렇게 꼬여져 있는 어쨌건 이 영화의 스토리의 핵심은 과거를 바꾸기 위해서 이 3명의 인물이 계속해서 서로의 그 4명이 서로 과거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저런 몸뚱이에 들어가는 있지만 결국 도돌이표로 뺑뺑뺑뺑 돌고 있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결국은 한 명이 포기함으로써 다시 원래로 돌아왔다. 그렇죠. 테이프를 태우면서 원래로 돌아오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냥 저도 어느 순간 이게 포기했어요. 생각하기를 포기해야 돼. 베스트 댓글이 뭐야? 테넷보다 어렵다고. 내가 테넷보다 우리가 어제 카톡방에서 얘기했잖아요. 호정 선배가 나한테 지용 PD 죽었다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나는 그때 영화를 안 보고 있었었거든. 근데 보고 나서 무슨 얘기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좆됐구나. 이건 스토리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스토리의 문제가 아니라 왁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엔드 게임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얼추 이거를 쫙 맞출 수 있어. 맞출 수 있잖아. 왜냐면은 그 소서리스 스프림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걸 한 줄로 쫙 펼쳐 그 선을 그다음에 한 줄기를 탕 떼. 그럼 거기서 타임스톤을 이렇게 딱 꺼내. 그럼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달라지는 거구나. 이게 이해가 되잖아. 근데 그래서 그거 되게 잘 그렸던 것 같아요. 그 중간에 보면 칠판에 쓰다가 한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무한대 모양으로 계속 돌려요. 그러니까 팔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막 계속 우리가 타임라인을 따라가려고 막 그럼 얘가 저기니까 제가 저기니까 근데 이게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에이 씨발 그러다가 진짜 그렇게 거의 끝나기 전에 새로운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건 이프온리를 멀티플렉스로 바꾸는 거구나. 근데 약간 이프온리 저는 보면서 이제 이프온리랑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던 게 그래도 근데 이프온리는 진짜 여러 차례 보면서 여러 번 울었던 영화인데 이 이프온리에서 어쨌건 남자 주인공은 자기의 여자친구를 살리고 본인이 대신 죽는 결말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게 희생적이고 굉장히 멋진 정말 사람이라면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인물인데 이게 커간 뒤에 보니까 과연 남겨진 여자는 그 이후에 영화가 끝난 이후에 행복했을까라는 질문이 드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은 주는 영화였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바꾸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과거를 수정하더라도 계속 비슷한 결말을 맞게 되는 상황 속에서 남겨진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결국 남겨진 사람들끼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구나라는 답을 어느 정도 주는 영화이지 않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이프온리라든지 아니면은 상견니도 그렇고요. 이런 타임라인 그리고 그것들이 리프 형태로 돌아가는 리프 형태로 계속 동일한 결과가 반복되는 그런 류의 로맨스 영화들은 사실 죽음 그다음에 타임리프라는 소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끊어진 인연에 대한 미련을 사실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다 헤어져봐서 알잖아요. 누군가와 헤어지고 나면은 그 헤어짐이 처음엔 부정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다시 돌릴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을 그치. 해요. 근데 하지만 끝난 건 끝난 거예요. 그 끝난 상황을 인정하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주고 그래서 저한테도 소개팅을 해주셔야 되고 그런 것들 하면서 이제 잊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영화를 좀 바라보셔야지 타임라인이 너무 어려운데 너무 복잡해 어려워가 아니라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인연, 미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면서 그냥 이 영화가 주는 그 감성적인 것들을 그냥 쭉 받아들이는 일종의 스펀지가 돼야지 하나하나 따지고 들려면은 이건 답 안 나온다. 나한테 그걸 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한테 그걸 시키지 말았어야지. 드라마를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드라마가 13화인가? 12화인가? 되는데 생각보다 짧네. 근데 이걸 드라마를 봐도 드라마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13시간, 14시간 정도 되는데 이 긴 걸 봐도 타임루프가 기억이 잘 안 난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1시간 반으로 줄이니까 더 설명이 힘든 거야. 그래서 중간중간 좀 비어 있는 지점들이 꽤 구멍 많긴 엄청 했어요. 많아요. 구멍이 엄청 많아요. 구멍이 엄청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구멍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다중우주인지 아니면 단선 구조의 시간 구조인지도 사실 헷갈려서 그래서 영화를 좀 보면은 저는 이걸 몇 번에 끊어봤거든요. 짜증 나가지고 분석하려고. 뭔 느낌인지 하다가 잠깐 뭐야 다시 돌려봐. 그랬단 얘가? 말이에요. 얘인가? 근데 그렇게 몇 번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그래가지고 미장센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구나. 되게 예쁘게 저는 그냥 한국 드라마 같았어요. 배우들도 대만 배우들 같지 않고 되게 그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한 옷과 머리와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때깔 그 영화 필름의 때깔도 되게 한국 영화적이요, 한국 드라마적이었어요. SBS 같았어. 맞아요, SBS 같았어요. 일단 그 저기 페이드가 엄청 잘 먹어 뒤에 배경이 그러니까. 바다는 뿌예 그냥 그 완전 잘 먹어. 막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래서 미장센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 색깔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 거기에 더 빠져들게 만들겠구나. 타임라인을 놓쳐도 이 영화를 계속 보면서 그 감정선에 계속 할 수 있게 이런 생각을 만들었고 여배우가 예뻤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뒤로 가니까 좀 이쁨이 좀 잘 드러났다고. 그리고 리쯔엔 남자 있잖아요. 리쯔웨이. 리쯔웨이는 못생겼어요. 약간 2PM 우영 닮지 않았었어요? 나 보면서 계속 약간 그 느낌 나. 약간 2PM 우영 같다. 우영 같은데 약간 이런. 그리고 모진제는 수염을 깎아야 됩니다. 아니 와이프 옆에서 왜 뭘 이렇게 깼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 그러니까 뭘 깼어? 아니 그런 거야.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보면 볼수록 되게 중간에 한번 그 황희시안이 그 초반에 있었던 그 모든 이 리쯔웨이와 함께한 순간들이 상상이었다라는 이제 시점에서 한 번 울컥했어. 왔어? 한 번 왔어. 그러니까 죽었는데 얼마나 이미 아팠을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어떤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가지고 죽어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그 상실감, 그게 얼마나 컸을까. 막 이런 걸로 막 울컥했는데 옆에 와이프가 있고 와이프가 자꾸 옆에서 말을 걸어. 쟤 왜 그런 거야? 저거 뭔 소리야? 말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흥이 깨지잖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이 영화는 내가 혼자 봤어야 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저기 이 둘이 계속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반복하다 결국은 마지막에 그 공사장에서 포기하면서 그 리쯔웨이가 들어가 있는 몸의 왕 머시기 그 남자애랑 황희시안이 들어가 있는 그 천인 그 몸이 결국은 이게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라고 그 깨달으면서 둘이 눈물의 키스를 나누잖아요. 키스라기보다는 뽀뽀.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뽀뽀. 몸은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그 안에 들어 있는 거는 연인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절절해. 거기서 또 한 번 왔어. 근데 또 와이프가 옆에서 이게 뭐야? 그런 거잖아요. 이게 왜 영화 보고 있으면 우리 엄마가 와가지고 야 누가 나쁜 놈이냐? 그러니까 내가 흥이 너무 깨지는 거야. 그래서 어제 와이프랑 잘자 말만 하고 바로 잤습니다. 내가 정말 짜증이 나서. 이 영화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 유부남 분들 계시면요, 와이프랑 보지 마세요. 혼자 제발 혼자 보라고. 나는 오히려 그걸 보고 싶었죠. 이 영화 그 장면을 마지막에 그 울컥했던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만약에 본인들이라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죽었어. 과거로 돌아가는 방법도 깨달았어. 반복해서 돌리면서 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몇 번 해보니까 안 돼. 이게 사이즈가 안 나와. 이 영화 속에서 이 둘은 결국 포기하잖아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본인들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나라면 계속했을 것 같아. 이 고통의 굴레 속에서 계속 있었을 것 같은. 전 돌아가서 들더라고. 다른 재미를 찾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 빠진 다른 여자의 사랑에 빠진다고. 내 로맨스를 깨버렸어. 저기 또 있네. 얼마나 아파. 이 사람. 아니 그렇게 아프고 빠진 사람이 옆에 와이프가 막 얘기한다고 해서 짜증납니까? 원래 사람은 좀 이율배반적인 거기는 한데 좀 그랬어요. 영원 PD는 재수 씨랑 안 싸웠어요? 그거 보면서? 아니 원래는 처음에 와이프가 추천 엄청 해가지고 봤어요. 봤는데 내가 막 욕을 하면서 봤어. 그러니까 저게 말이 되냐? 뭐 중간에 뭐가 많이 빠진 것 같다 그러더니 와이프는 드라마를 풀 버전을 다 봤어요. 그래서 옆에서 하는 말이 한숨을 쉬면서 영화는 빠진 게 너무 많다. 드라마를 봐야 된다. 근데 난 안 볼 거라고. 그러면 티격태격했는데 저는 이게 넷플릭스에 뜨잖아요. 전 상견니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상견니가 있다 그래서 상견니라는 제목이 있던 그게 한자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언뜻 보고 전 이게 좀 그런 상간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 우리나라 아니 포스터가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실화 베이스였는데 성폭행 당한 거 가지고 막 하는 그런 거 있었지 않았어요? 아, 나 도가니 내가 얘기한 건 도가니 같은 영화인 줄 알았어요. 도가니랑 이걸 그냥 어떻게 니만 같은데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런 건 줄 알고 도가니랑 이거를 어떻게 뭔지 몰라서 지용 PD가 그 상견례를 보자고 했으니까 이거 또 사회고발 영화구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무슨 소리십니까?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나는 이분이 거기에 막 울컥할 줄 몰랐어 그런 영화에. 그래서 제가 이런 거에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러니까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프온리 이런 거. 세상의 중심에 사랑을 외치다 보니 그런 거. 신약 성경 보고 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봐요? 신약 성경 보고 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나중에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처음부터 예수는 그건 생각은 했던 거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도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고민하잖아요. 마지막 장면에 보면 아픈데 기차 타고 자기가 죽을 걸 알아. 죽을 걸 아는데 그럼에도 저 남자를 만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기차를 타고 가는 장면. 야, 거기서 완전 펑펑 터졌거든요. 약간 일본 드라마 감성이랑 잘 맞나 봐. 잘 맞아요. 7,8이니까요. 이번 대만 영화도 약간 일본 드라마 느낌이었어. 일본 느낌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일본에 사실 그런 것들이 많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사랑이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의 자기 희생이 있어야지 완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런 말 할 줄 몰랐어. 희생 안 하려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것도 사실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좋아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무언가를 포기하고 예속이잖아요. 그렇지. 자유분방 아니 생물은요 기본적으로 다양한 개체와 교미를 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종의 다양성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성한 자손들을 번식하는 게 생물의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사귀다가 그다음에 쟤랑 사귀고 그다음에 쟤랑 해서 또 애 낳고 이러면서 종족을 정말 퍼뜨리는 거라면 우성한 유전자가 많아지도록.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포기하는 게 결혼인 거잖아요. 사랑의 완성이고. 그래서 사랑은 어느 정도의 자기 희생이 담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멋있는 얘기 좀 해보고 싶었어요. 당신들은 다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영화를 보면서 그런 걸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도 미처 몰랐는데 요새 좀 결혼 생활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그런가 그 뭐랄까 설레는 감정을 참 오랜만에 느껴본. 그게 저기 영화를 보면서 제수 씨한테 느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러면 안 아니 되는데. 아니 왜 와이프가 들을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물론 와이프는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래서 그때의 그 감성.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이 그렇게 주말 부부를 배우자 몰래 옆으로 돌아 누워서 웹소설을 보는 겁니다. 아 이게 또 웹소설로 간다고?
나는 낭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주 리뷰 웹소설 해야겠다. 설레는 감정 때문에 웹소설을 보는 근데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욕망적인 설렘이 아니라 그 감정인 거죠. 살랑살랑. 그러니까 살랑살랑한 그 느낌. 그러니까 이 리츠 웨이도 그렇고 황희시안도 그렇고 살아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쨌건 내 몸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라는 주의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들, 그 감정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와닿는 거지.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비엘은 왜 넣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원래 와이프 설명에 따르면 그 애의 스토리 비중이 상당히 드라마에서도 큰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진짜 짧게 처리해 버렸잖아요. 거의 15분, 10분? 누구 말하는 거야? 저기 왕따 당해가지고 걔가 원래 동성애 자였던 거잖아요. 그 친구가 죽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왜 저걸 넣었지? 되게 뜬금없는데라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걔가 원래 거의 주연급 역할인데 여기서는 완전히 비중이 줄어버린 거죠. 같은 배우는 같은 배우죠. 같은 배우. 시간이 없었던 거지 뭐. 그렇죠. 1시간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원래 근데 드라마 기반의 영화를 넣다 보니까 사실 불친절해요. 그래서 영화만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불친절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영화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냥 이 감정만 온전히 느끼면 되는 영화인 것 같다. 스토리까지 따라가려고 하면은 아주 죽어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의 평행 우주 세계들을 보여주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섞어버린. 근데 연 2주 연타 이렇게 봉글봉글하고 이렇게 기분 좋은 영화를 보니까 요새 칼날이 좀 죽은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이 요즘에 성명서를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요새 성명서가 예전만큼 끝말이 안 나와. 예전에 좀 날카롭게 내가 생각해도 썼던 것 같은데 요새는 둥글둥글해. 좀 있으면은 모두 다 사랑하라 이런. 둥글둥글해져. 안 되겠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주 영화 뭐 할까요? 다음 주 영화 뭐 할까요? 사회 고발 영화를 봐야 되나? 로맨스 중에 그런 게 없어요. 음악 영화 어때요? 라라랜드 이런 거 어떻습니까? 뮤지컬로 갈까요? 뮤지컬 영화는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왜요? 저 진짜 뮤지컬 영화 안 좋아해요. 이게 오그라들어서 못 보겠더라고. 한번 봐봐요. 라라랜드는 저는 해볼 필요 있다고 봅니다. 라라랜드 안 봤어요? 라라랜드? 네, 안 봤어요. 나 왜냐면은 인생 영화인데. 난 뮤지컬 영화 본 적이 없어. 안 봤어. 인생 영화잖아요. 라라랜드 한번 근데 해봅시다. 라라랜드는 하다못해 안중근에서 나온 그 영화조차도 나는 안 봤거든. 그건 뮤지컬 영화가 쓰레기니까. 아니, 제 라라랜드 하면은 조회수 200 넘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라라랜드. 자, 다음 주 영화는 라라랜드입니다. 안녕. 안녕.